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지금 경비실 앞에 서 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이 작은 공간에서 방금 전까지 김 경비 아저씨가 계셨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아요. 부인, 이거 좀 봐주세요. 30분 전 아저씨가 떨리는 손으로 건네주신 낡은 수첩이 제 손에 있어요. 표지에는 입주민 관찰 일지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13가구의 진실이라는 메모가 있네요. 저는 이 아파트 1309호에 산 지 3년째예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이곳으로 이사 왔죠. 남편과의 15년 결혼 생활이 끝나고 나서 전 안전한 공간이 절실했어요. 높은 층, 좋은 보안, 조용한 이웃들. 그런 곳을 찾아서 이사 온 거였거든요.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이상했어요. 복도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시선이 불편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대화가 끊기는 일이 잦았죠. 특히 며칠 전부터는 밤늦게 누군가 제 현관문 앞을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저희 층에서 이상한 일 없었나요? 김 아저씨께 물어봤을 때 그분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게 기억나네요. 부인 조심하세요. 이 아파트는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 아저씨는 급하게 짐을 싸시더니 이 수첩을 제게 맡기신 거예요. 이걸 읽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너무 깊이 파고들지는 마세요. 지금 수첩 첫 페이지를 펼쳐보니 우리 아파트 각 호수별로 빼곡한 메모들이 적혀 있어요. 1301호부터 1313호까지 13가구 모두요. 여러분도 혹시 이웃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적 있나요?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낯선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생각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우리 아파트 불빛들이 평소와 달리 낯설게 느껴져요. 각각의 창 너머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김 아저씨가 6년 동안 지켜본 것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첩을 넘기기 전에 왠지 마지막 평범한 순간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 기록을 읽고 나면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알고 싶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래야 진짜 안전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수첩의 첫 장을 넘겨보니 김 아저씨의 단정한 글씨가 보여요. 2019년 3월 15일 새로운 경비 업무 시작. 입주민들 특이사항 기록 필요. 그러고 보니 아저씨가 이곳에 오신 게 6년 전이었네요. 저보다 훨씬 오래 이 아파트를 지켜본 분이시죠. 1301호 박씨 부부, 남편 회사원, 아내 전업주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아내 혼자 대형 쓰레기 버림. 내용물 확인 필요. 잠깐 이상하네요. 1301호 박씨 댁은 아주 깔끔하시기로 유명한데 왜 매주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걸까요? 계속 읽어보니 더 자세한 기록들이 나와요. 1302호 김씨 독거남, 40대 추정, 야간 외출, 빈번, 새벽, 삼시경, 귀가시 옷에서 특이한 냄새, 달콤하면서도 역한 냄새. 1302호는 저희 바로 옆집이에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는 조용한 남자분인데 그런 냄새가 났다고요? 제가 살고 있는 경비실은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어요. 아저씨가 마시던 녹차 향이 아직 남아있고 벽에 걸린 모니터들에는 각 층 복도가 선명하게 비치고 있어요. 정말 이런 걸 기록해도 되는 건가요? 혼잣말이 저절로 나오네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궁금증이 점점 커져가거든요. 1303호 최 씨 가족, 부부와 고등학생 아들 매일 밤 12시 이후 베란다에서 망원경 사용, 관찰 대상 불분명. 어머, 1303호 최 씨 아들이 망원경을 쓴다고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앞에 다른 건물이 없는데 대체 뭘 보는 걸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일상 속에서 작은 단서를 발견했을 때 느끼는 그 오싹한 기분 말이에요. 수첩을 넘기는 제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해요. 각 가구마다 이렇게 세밀한 관찰 기록이 있다니. 김 아저씨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을 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사는 1309호에 대한 기록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잠깐만요. 갑자기 뭔가 깨달았어요. 아저씨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너무 깊이 파고들지는 마세요. 이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경고였을 수도 있겠네요. 이 기록들 속에는 알면 안 되는 것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봐야겠어요. 제가 진짜 안전한 곳에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위험 속에 있는 건지 알아야 하니까요. 수첩을 더 넘겨보니 기록들이 점점 구체적이고 섬뜩해져요. 1304호 이씨 부부, 결혼 3년차. 남편 주말마다 새벽 1시 지하 주차장에서 전화통화. 대화 내용,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반복. 1304호는 신혼부부로 알려진 곳인데 남편이 새벽에 몰래 전화를 한다고요? 그것도 매주 주말마다요. 제 손이 저절로 다음 장을 넘겨요. 1305호 정씨 할머니, 80세 추정, 독거. 매일 밤 10시 정확히 누군가와 30분간 대화.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방문자 없음. 어머나, 1309호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건 맞는데 누구와 대화를 하신다는 걸까요? 벽이 얇아서 가끔 목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혹시 치매 증상일까요? 혼잣말을 하면서도 왠지 그게 아닐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요. 경비실 창문으로 보이는 아파트 전경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져요. 13층 각각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이 마치 수많은 눈동자 같아요.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소름이 돋네요. 1306호 윤씨 부부와 대학생 딸 매주 금요일 밤 외박. 부모는 딸이 집에 있다고 착각. 현관문 앞 구두는 그대로. 실제로는 베란다 비상계단 이용하여 외출. 이건 정말 놀라운 정보네요. 1306호 딸이 부모 몰래 그런 방법으로 외출을 한다니. 그런데 베란다 비상계단은 13층에서 사용하기엔 너무 위험한데 여러분도 이런 기분 알죠? 알면 안 될 것 같은 비밀을 알게 됐을 때의 그 묘한 흥분과 두려움 말이에요. 1307호 장씨 가족, 부부와 중학생 쌍둥이. 매월 첫째 주 일요일 가족 모두 새벽 4시 외출. 복장 특이 모두 검은색 정장, 귀가 시각불규칙. 장씨 가족이 매월 새벽에 검은 정장을 입고 어디를 간다는 걸까요? 종교 모임일까요? 아니면 1308호 강씨 부부. 남편 야간 택시기사, 아내 간호사, 주 3회 이상 택배 수령. 발송인 모두 다름. 내용물에서 약품 냄새. 1308호는 저희 바로 아래층이에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는 강씨 부인은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수체크를 읽으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건
김 아저씨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이런 기록을 남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사는 1309페이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네요. 과연 김 아저씨는 저에 대해 뭘 기록해 두셨을까요? 드디어 1309페이지예요. 제가 사는 곳에 대한 기록이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봤는데 1309호 이씨 모녀, 이혼 후 3년 거주, 딸 초등학교 5학년, 매일 밤 11시 이후 현관문 확인 3회 반복, 베란다 화분 위치 일주일마다 변경, 우편함 확인 하루 2회 이상. 어머, 이게 정말 저에 대한 기록인가요? 제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나요? 현관문을 3번씩 확인한다고요? 생각해보니 맞아요. 밤마다 자기 전에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불안해서 그랬는데 그게 다 보였던 거네요. 그리고 베란다 화분 얘기도 맞아요. 누가 제 집을 관찰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화분 위치를 바꿨거든요. 혹시 침입자가 제 패턴을 파악할까 봐서요. 최근 3개월간 의심스러운 행동 증가, 복도에서 이웃들과 대화 시 지나치게 경계하는 모습, 특히 남성 입주민들에게 강한 거부감. 이건 좀 부끄럽네요. 하지만 이혼 후에 남자들이 무서워진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경비실의 따뜻한 공기가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져요. 이런 세세한 것까지 관찰당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잠깐 이상하네요. 다음 줄을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주의사항 1309호 주변 수상한 움직임 포착 1308호 남성강씨 이 1309호 현관문 앞에서 10분 이상 머물다 떠나는 일 3회 목격 CCTV 각도상 얼굴 확인 어려움. 뭐라고요? 아래층 강씨가 제 집 앞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밤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구나. 갑자기 소름이 돋아요. 제가 느꼈던 불안감이 그냥 착각이 아니었던 거네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주변 사람들이 예민하다고 할 때, 하지만 실제로는 직감이 맞았던 경우 말이에요. 추가 관찰 필요. 1309호 주민의 안전 우려됨. 김 아저씨가 저를 걱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남기신 거였구나. 하지만 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수첩으로만 남겨두신 걸까요? 수첩을 더 넘겨보니 1310호부터 1313호까지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론 및 권고사항이라는 제목이 보이네요.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김 아저씨가 6년 동안 관찰한 모든 것들의 결론이 거기에 있을 테니까요. 1310호 기록을 보니 더욱 복잡한 상황이 펼쳐져요. 1310호 성씨 부부 50대 추정, 남편 무직, 아내 마트, 계산원, 매주 목요일 밤 대형 캐리어 가지고 외출, 금요일 새벽 삼시 귀가, 캐리어 무게 차이, 명확 나갈 때 가벼움, 들어올 때 무거움. 뭘 가져오는 걸까요? 1310호 송씨 부부는 평소에 조용하신 분들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계셨다니. 1311호 박씨 3대 가족, 할머니, 부모, 초등학생 손자. 손자 매일 밤 9시 이후 혼자 계단 이용하여 지하 1층 출입, 보호자 동행 없음. 지하에서 약 1시간 머물다 귀가.
어린아이가 혼자 밤마다 지하에 간다고요? 지하 1층에는 주차장과 관리사무소밖에 없는데 거기서 뭘 하는 걸까요? 경비실 모니터를 다시 한번 살펴봐요. 각 층의 복도가 고요하게 비춰지고 있지만 이제는 그 평온함이 가짜 같아요. 이 모든 비밀들이 매일 밤 벌어지고 있었다니. 1312호 최씨 독거 여성, 30대 추정, 직업 불명, 외출 시간 불규칙하지만 귀가는 항상 새벽 2시경, 복도 감시 카메라, 피하는 경로 정확히 파. 1312호 최 씨가 CCTV를 피한다고요? 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웃이 당신을 피하려고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갑자기 불안해져요. 이 아파트에 정말 평범한 사람이 있기는 한 건지. 마지막 기록인 1313호를 봅니다. 1313호 공실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주자 존재, 신원 불명, 밤 10시 이후에만 활동,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음, 계단으로만 이동, 쓰레기 배출 없음. 공실인데 누가 살고 있다고요? 이건 정말 이상해요. 1313호는 분명히 빈집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제 위층에 누가 살고 있다는 말인가요? 생각해보니 가끔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빈집이라고 생각해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 발소리가 수첩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니 김 아저씨의 손글씨가 점점 흔들린 것 같아요. 마치 급하게 쓴 것처럼. 결론, 이 아파트 13가구는 모두 연결되어 있음. 우연이 아님 계획된 거. 뭐가 계획된 것이라는 걸까요? 특히 1309호이 씨 모녀 주의 필요. 타겟일 가능성 높음. 타겟이라고요? 저와 제 딸이요? 손이 떨려서 수첩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김 아저씨가 왜 갑자기 떠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비실 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어요. 경비실 문이 천천히 열려요. 제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해요. 어머, 이 시간에 여기 왜 계세요? 들어온 사람은 1305호 정씨 할머니예요. 그런데 수첩에서 읽었던 그 할머니, 매일 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던 그분이시잖아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김경비 아저씨가. 아, 그 양반 오늘 떠났죠. 알고 있어요. 할머니가 제 말을 끊으시더니 경비실 안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제 손에 있는 수첩을 보시네요. 그걸 받으셨구나. 김경비한테서요. 네.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자세히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지금 위험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져요. 평소 복도에서 만났을 때의 그 자상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할머니, 혹시 이 수첩에 있는 내용들을 알고 계세요? 물론이죠. 김경비와 함께 6년 동안 이 아파트를 지켜봤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요. 할머니가 김 아저씨와 함께 아파트를 지켜봤다고요? 앉으세요, 딸아. 설명해 드릴게요. 할머니가 경비실 의자를 가리키시면서 창밖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세요. 저는 사실 은퇴한 형사예요. 20년 전에 퇴직했지만 이 아파트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사 왔어요. 형사셨다고요? 이 아파트가 지어질 때부터 수상한 점이 많았어요. 13층에만 13가구, 다른 층은 일반적인 구조인데 왜 13층만 특별히 설계됐는지.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면서 경비실 모니터에 비친 복도들이 다시 한번 달라 보여요. 그리고 입주자들도 이상했어요. 모두 특별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만
13층에 들어왔거든요. 특별한 사연이요? 이혼한 사람, 빚을 진 사람, 비밀이 있는 사람들, 약점이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입주시킨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그럼 저도 맞아요. 당신도 그런 이유로 선택된 거예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의지할 곳 없는 사람.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꽂혀요. 제가 이 아파트를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당한 거였다는 말씀이시네요. 하지만 왜요? 왜 그런 사람들을 모아놨을까요? 그건 김경비가 마지막에 알아냈어요. 그래서 급하게 떠난 거고요. 할머니가 수첩 마지막 장을 가리켜요. 거기 마지막 페이지 봤어요? 김경비의 최종 결론이 있을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봐요. 김 아저씨의 마지막 기록이 나와요. 최종 결론 2025년 8월 30일 작성. 13가구 실험 대상자 선별 완료. 각자 다른 약점을 가진 개인들을 한 공간에 모아 심리적 압박 상황에서의 반응 관찰. 목적. 새로운 형태의 사회 통제 실험. 실험이라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실험 대상이었던 거예요. 실험 주체는 1층 관리사무소가 아닌 별도 조직. 아파트 건설 단계부터 계획된 일. 각 가구의 행동 패턴, 스트레스 반응, 이웃 간 갈등 유발 실험. 제 손이 덜덜 떨려요. 우리가 실험용 쥐였다는 말인가요? 1309호 특별 관찰 대상, 이혼 여성의 불안감 증폭 실험, 1308호 남성을 이용한 스토킹 연출, 1313호 의도적 소음 발생으로 수면 방해. 아니에요. 그럼 강 씨가 제 앞에서 서성인 것도 위층 발소리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어요. 할머니가 창밖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더니 급하게 말씀하세요. 김경비가 마지막에 발견한 건 더 무서운 사실이에요. 수첩을 넘기니 별지가 끼워져 있어요. 김 아저씨가 급하게 쓴 것 같은 글씨예요. 만이 긴급 실험 종료 예정. 9월 첫째 주. 모든 대상자 처리 계획 확인. 1309호 최우선 대상. 처리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마도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비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요. 여러 명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예요. 이제 늦었어요. 벌써 온 거예요. 할머니가 제 팔을 잡으시면서 속삭여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 딸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혼자. 안 돼요. 지금 바로 데리러 가야 해요. 여러분도 아시죠? 아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공포감 말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 경비실 문 쪽에서 인기척이 더 가까워져요. 할머니가 급하게 뒤쪽 비상문을 가리켜요. 저쪽으로 나가요.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만 움직여요. 하지만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실험이면 계속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경비가 들켰어요.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져요. 그리고 당신이 너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실험 대상이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지거든요. 비상문을 통해 계단으로 나가면서 할머니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세요. 이걸 가져가요. 필요할 거예요. 작은 녹음기예요.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김경비와 제가 6년 동안 모은 증거예요. 대화 내용, 회의 녹음, 모든 게 들어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세요.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요. 13층 도착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 둘 게 있어요. 뭔데요? 1313호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모든 일의 책임자예요. 실험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9층, 10층, 11층. 계단을 오르면서 제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그럼 제 바로 위층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당신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하기 위해서요. 12층을 지나서 13층 문에 도착했어요. 복도가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져요. 이상해요. 불이 꺼져 있네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여요. 1313호 쪽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는 1309호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어요. 저기 누가 있어요. 조용히 해요. 들킬 수 있어요. 할머니가 제 입을 막으시면서 속삭여요. 저 사람이 1308호 강 씨예요. 지금 당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딸이 혼자 집에 있는데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안 돼요. 계획이 있어요.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눌러요. 110이에요. 아파트에 침입자가 있어요. 성우 아파트 13층. 여러분도 아시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을 때의 그런 기분 말이에요. 경찰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어떻게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세요. 처음으로 안심되는 표정이에요. 안심되는. 김경비가 왜 당신에게 그 수첩을 줬는지 알아요? 당신이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서예요. 저요? 3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어려움을 견뎌낸 사람이잖아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요. 이번에는 여러 명이에요. 할머니가 제 어깨를 잡으시면서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이제 선택해야 해요. 도망칠 건지 아니면 싸울 건지.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해요. 싸울 거예요. 좋아요. 그럼 계획을 말해드릴게요. 할머니가 핸드폰을 다시 꺼내서 녹음 앱을 켜요. 지금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가진 그 녹음기도 함께. 만대 1309호 문 앞에 강 씨가 저희 쪽을 향해 걸어와요. 얼굴이 평소와 완전히 달라요. 차갑고 무표정해요. 일씨 부인, 왜 이 시간에 여기 계시죠? 제 집 앞에서 뭘 하고 계셨나요, 강 씨? 제 목소리에 떨림이 없어요. 오히려 단호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3개월 동안 제 문 앞에서 서성인 게 그냥 지나가는 거였나요? 강 씨의 표정이 굳어져요. 들켰다는 걸 아는 거죠. 어떻게 그걸? 김경비 아저씨가 모든 걸 기록해 두셨거든요. 이때 1313호 문이 열려요. 중년 남성이 나오는데 정장을 입고 있어요. 마치 회사원 같지만 눈빛이 싸늘해요. 계획에 차질이 생겼네요. 그 남자가 강 씨에게 말해요. 대상자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대상자라고요? 제가 끼어들자 그 남자가 저를 쳐다봐요. 이씨 부인, 실험은 이제 종료됩니다. 실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 딸에게 손대지 마세요. 딸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져요. 딸이 어디 있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실험 데이터 수집이 완료될 때까지. 지금 이 순간도 녹음되고 있다는 걸 아세요?
할머니가 핸드폰을 들어 보이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경찰도 이미 출동했고요. 1313호. 남자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져요. 정씨 할머니,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죠? 20년 전부터 당신들을 추적해 왔거든요.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에 그 짜릿한 말이에요. 아래층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경찰이 온 거예요. 경찰이 13층에 올라왔을 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신분증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하자 1313호. 남자가 당황하기 시작해요. 저는 급한 일이 있었어. 잠깐만요. 할머니가 녹음기를 경찰관에게 건네주세요.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불법 실험, 개인정보 도용, 스토킹, 모든 것이요. 개인정보, 이 안에 모든 것이요. 그 순간 제일 궁금했던 딸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 계단에서 제 딸이 뛰어 올라와요. 경찰관 한 분이 함께 오시네요. 이 아이는 1층에서 찾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안전한 곳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딸을 꽉 안으면서 눈물이 핑 돌아요. 무서웠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 모든 게 끝났어. 여러분도 아시죠?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의 그 안도감 말이에요. 경찰관이 1313호 남자와 강씨를 연행해 가면서 할머니가 제게 미소를 지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김경비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당신을 지켜달라고.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서 공지가 나왔어요. 13층 전체 리모델링으로 인한 임시 이주 지원이라는 내용이었죠. 사실은 실험시설을 모두 철거하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새로운 관리소장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13가구 주민들이 처음으로 다 함께 모였어요.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진짜 이웃이 된 것 같아요. 1301호 박씨 부인이 말씀하시니 모두 고개를 끄덕여요. 그날 밤 딸과 함께 베란다에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엄마,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이제 진짜 집이야. 여러분, 때로는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 도망치는 것보다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강해질 수 있답니다. 지금도 할머니는 1305호에 계세요. 가끔 녹차 한 잔씩 나눠 마시며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나눠요. 김경비 아저씨는 고향으로 돌아가셨지만 가끔 안부 인사를 보내주세요. 오늘 밤도 현관문을 한 번만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 예정이에요. 이제는 3번씩 확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모든 게 평온하고 안전하니까요. 좋은 꿈 꾸세요, 여러분.